해병대 특검법이 또 부결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안 부결을 지켜보던 국민들이 소리치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개판이네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막말까지 일삼았습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본회의장을 지켰던 분들은 대부분 예비역 해병대원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짜 개판인 곳은 어디인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검찰이 기소한 주가 조작 외에 소위 신주인수권 사채 등 파생상품과 연계한 신종수법으로 6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새로운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영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따라가다 보면 온 국민이 주식 전문가가 될 판입니다. 파도 끝없이 나오는 의혹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를 이제 잡아야 되겠다. 윤석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 김건희 여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혹과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지난 토요일에서야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당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의 왕중의 여왕입니까?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검사 휴대폰도 빼앗고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을 보니 검찰을 권력의 시녀 하녀라고 부르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검찰의 정치 기소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김혜경 여사는 알지도 못했던 식사 제공 혐의에 검찰이 벌금을 300만 원이나 구형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법정에서 울먹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도 당했고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긴장하고 살았다. 꼬투리 잡히지 말자는 말을 남편과도 수없이 다짐하며 살았다.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국민에게 공개되어도 주가 조작의 계좌가 활용되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판결문이 분명히 적시되었음에도 겁없이 활개치는 김건희 여사를 보며 이 나라가 도대체 법이 있기나 한지 그야말로 자괴감이 듭니다. 온갖 비리 의혹에도 당당한 영부인 김건희 주연, 국민은 안정에도 없는 부인 손에 놀아나는 대통령 윤석열 조연인 이 막장 드라마를 대체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진짜 개판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아닙니까?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의 막장 드라마를 끝내야 됩니다. 조기 종영을 원하는 국민들 함께 싸우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다수 국민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고 최상병님의 억울한 죽음, 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너무나 저열한 끝없는 주문들과 스캔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할 때마다 뭔가 일이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 특검법으로 깔끔하게 규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무조건 다 드러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세간에서 해야 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범죄 행위 중에 확인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저희들이 잘못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죄가 되는 부분은 죄를 묻는 것이고 아니면 오해를 풀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가자고 저희는 계속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 단 하나도 수사되는 게 없습니다. 이채양명주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및 인사 개입 문제, 그리고 주가 조작, 잔고 조작. 전부 다 윤석열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특검에서 다 밝히고 가자.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드리고요. 두 번씩이나 해병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몸소 입증한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특검을 수용할 것처럼 말하다가 집권당 대표가 되자마자 특검에 반대한 한동훈 국힘당 대표, 그리고 사회정의에는 아무 생각 없이 줄서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모습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느님의 준엄하고도 처절한 응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한가하게 윤석열 정부 규탄이나 외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제 대호각성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시대적 소명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불장난은 구경한 사람도 공범입니다. 최해병 일주기였습니다. 애띤 젊은 해병의 사진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치르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치르고 이를 합리화하고만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왜 희생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87년 1월 14일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표가 나오는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사회정의고 나발이고 자기들 살기 위해 우리 사회를 짐승들의 먹느냐 먹히냐의 싸움터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없게도 37년 전과 똑같은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병 사건이 난 지 1년 만에 수사선상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골목에서 군인 놀이하는 코 흘리기에도 통하지 않는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국가 운영을 위임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 사회정의를 허물며 우리 사회를 또다시 먹느냐 먹히느냐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명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책임을 완수하려던 충성스러운 해병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잘못된 명령에 책임지지 않는 지휘관은 구멍난 댐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1년간 그 구멍을 막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이제 곧 그 댐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회 곳곳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부정과 비리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견뎌지지 않는 권력이 악취를 내뿜으며 부패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침몰 중이며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사회 신뢰관계가 붕괴되는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최수근 해병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이를 덮으려 먹잇감에 달려드는 하이에나와 같은 광기 어린 집단적 정치적 외압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친 민족입니다. 우리는 전두환의 학살 앞에서도 민주주의 만세를 부른 국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줄을 죄며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자본 독재의 국정농단의 촛불로 만선 민주시민입니다. 해병은 국가전력 기장부대의 선봉군입니다. 이제 해병이 윤석열 퇴진의 선봉에 서고 시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민 권력으로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킴으로써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퇴진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수근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자라고 하는 내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정권적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수근 해병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고 재의결을 또 거부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들이 김건희 여사 아련 조사를 갔을 때 핸드폰을 빼앗겼죠. 대통령실에서 핸드폰을 뺏은 이유에 대해서 무선으로 폭탄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핸드폰 하나에 아마 폭탄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황당한 논리를 주장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그렇게 발달됐다는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군사 체제, 안정된 군사 체제도 현재 최수근 해병 특검법 거부 이 과정 속에서 완전히 붕괴되어져 가고 있고요. 국가 질서 체제도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윤석열 정부 퇴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국회 안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정권 조기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하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수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최해병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해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대를 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임을 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젊은 해병의 죽음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해병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도 최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부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고 계시고 윤석열 정권은 더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바람대로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까지도 모두 조속히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되기를 꼭 바랍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쳐두는구나. 이는 야훼 하느님의 선지자 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깃대어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이 치떨리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간악한 위장자들에게 우렁차게 외친 미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이 가증하고 완악한 사이비 무당 독재 권력에게 심판하시는 하느님, 편드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주로 징계를 내릴 것이다.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아부와 교원 영색하는 무리들에게 분명하고 명징하게 선언한다. 이제 너희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 되돌릴 수 없다. 그 쌓인 핏값으로 쌓인 모든 죄값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죽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에 빠져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치욕과 모욕 가운데 추잡한 생을 마감하리라. 이는 진노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신교회는 독일 교회가 나치에 부역하며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사이비 무당 정권, 이 스파이 정권, 이들과 일대 항전의 싸움에 개신교회는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탄핵을 진행하십시오. 시민단체와 우리 종교단체는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맹렬한 투쟁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 투쟁은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기생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각인될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을 찍어 김건희를 대통령 만드신 주권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권자인 여러분, 이제는 함께 광장에 나와서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을 끝장냅시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기꺼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